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현준 과장의 다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종 강세 원인과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건설, 금융,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까지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전체적으로 좀 어제는 뭐 크게 뭐 나쁜 업종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특히나 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저께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나 가장 강세를 좀 보였던 업종,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 뭐 8%대, 뭐 건설업종도 뭐 종목마다 차별은 있겠습니다만은 5% 이상의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였었고, 또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계속 힘을 못 썼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전에 역발상 시간에도 투자 시간에 좀 얘기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요즘 이제 그 건설업종 강세 원인, 어디서 일단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건설업종 강세의 원인은 굉장히 좀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건설업종이 가장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업종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발적인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원가가 어떻게 상승하느냐를 그 지역별로 다 차등화를 둬야 되거든요. 지역별로 또 분석도 해야 되고, 단순하게 또 분양률 호조만 가지고 건설업종을 좀 보게 됐을 때는 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 부문도 굉장히 많죠. 해외에도 뭐 특히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지역에서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건설 업종 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려운 업종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건설 업종 강세 원인을 좀 놓고 보자면, 단순하게 좀 말씀드렸을 때 해외 악재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됐죠. 해외 악재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한 상황인데,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황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해외 부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바닥이라는 좀 컨센서스가 좀 생기고요. 그 상황에서 국내 건설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 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모멘텀이 생겼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 모멘텀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지역별로 차등이 있지만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좀 국내 건설 업황 뭐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이랑 지방이랑은 좀 온도차가 좀 크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 약간 차등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이제 건설 업종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뭐 최근 분양률 호조 이 부분하고 또 착공률 증가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적인 좀 이익 전망치 개선 기대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그림을 제가 보게 되시면은 네. 아파트 분양률 그림이 첫 번째로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이제 2010년을 바닥으로 개선이 되고 있죠. 개선이 좀 되고 있으면서 2014년, 작년에는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그림을 보게 되시면 착공 면적인데, 실제 착공 면적 또한 2008년 이후에 좀 완만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택 부문 같은 경우는 작년이 지난 15년간 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 부분 같은 경우 뭐 15년간의 작년 뭐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 이렇게 뭐 건설 부분에 상당히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희는 체감적으로 그런 부분 좀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뭐 최근에 뭐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전세값은 뭐 집값에 뭐 거의 뭐 90%가 육박했다. 이런 지역도 있는 상황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 전세 수요가 많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매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 주택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네. 뭐 전세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주택을 구매하겠다, 사겠다라는 수요는 없는 거라는 말은 그러니까요.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뭐 항상 제가 역발상 투자 말씀을 드리는 만큼 다시 한 번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전세 대란 자체가 향후 주택 구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건설 경기 호조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또 한 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값이 오르는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원인이 되는 이유는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 기대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주식으로 치면은 뭐 잠시 기간 조정은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오다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때 이후로 이제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세가 나오죠. 이 집값이 급락세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세를 좀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완전하게 꺾이게 된 것이 자산으로서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킨 거죠. 이 부분이 전세 대란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전세 대란이 또 결과적으로 신규 분양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건설 경기 전반적인 침체로 좀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가 하락하면서 이제 촉발된 것이 바로 건설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를 살려놓으면요. 전세 안정과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뭐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따르면은 공급 부족이 전세 대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면서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집값 버블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 여기서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서는 모두 잡을 수가 있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뭐 전공이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다른 전문가들 얘기가 틀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급 부족 문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불성설인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건설사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사만 1만 개가 넘어요. 1만 개가 넘는데 건설사들 지금 왜 힘드냐면 일감이 없어요. 일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전문가들 얘기들 그대로 공급이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좀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일감이 없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현재 분양가 뭐 평균 기준으로 신규 토지 매입을 진행을 해서 신규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설사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황.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좀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국내 토지가의 경우는 2009년 그 세계경제 침체 이후 잠시 기간을 제외를 하고 연평균 2%씩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어요. 그 전에는 더 상승률은 높았죠, 오히려. 2000년대 이전에는 연평균 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의 경우는 2009년 급락 이후에 회복세가 좀 미미한 상황이죠. 분양가도 마찬가지고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요. 이 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좀 요원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토지값과 분양가의 차이를 보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공급을 더 늘리게 된다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건설사들은 지금도 수익성이 안 좋은데 더 악화가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악화가 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예측은.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제 개선되는 시나리오 앞으로 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해결책.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자산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좀 증가를 하겠죠. 나중에 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가 좀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반대로 전세 수요자는 감소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 대란 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는 그동안 사실 뭐 부동산 부양 정책을 굉장히 좀 많이 풀어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적절한 조정 그리고 또 금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카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정부지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택 가격을 상승을 좀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택 경기 부양과 동시에 전세 대란까지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뒤집는 듯한 그런 의견을 좀 결론을 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건설 경기 개선에 따른 어떤 투자 전략, 우리가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건설 경기 개선 자체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은행, 건자재 업종까지 세 가지 업종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 건자재는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직접 수혜주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포트에 꼭 하나씩은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꼭 하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역발상 투자 4번째 시간에서 또 은행업종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분양 호조죠. 분양 호조라는 말은, 근데 저희가 현금 주고 집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뭐 100% 대금 결제하는 경우는. 대출이 많죠. 그렇죠. 안타깝죠. 이렇게 주택담보대출도 분양 호조율만큼 증가를 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행은 이 대출 증가가 매출 증가예요.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대출 증가가 수익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기대감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출 쭉 늘어났는데 향후에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마진율도 상승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기대할 수가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건설은행, 건자재 업종 모두가 좀 긍정. 다만 지금 이제 내일 저희가 FOMC가 좀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시장은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뭐 어제 급등을 했지만 또 오늘 또 미국 시장은 약간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한번 내일 또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건설주에 지금 은행주까지 지금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은행들은 오히려 은행주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좀 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 오히려 이러면서 이제 대출이 증가하고 이게 은행의 수익성 개선까지 좀 같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건설주와 같이 묶어서 앞으로 좀 상승 투자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